안녕하세요.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의 심재용 연구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농촌연안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의 주간 1과제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가축분 퇴비의 품질 균일화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음식물 폐기물이란 비료관리법상 부산물 비료로 분류되고 부숙유기질 비료의 기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숙유기질 비료라 하면 가축분 퇴비와 퇴비가 있는데요. 가축분 퇴비는 부산물 비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 지정된 원료 2종 이상과 가축분 퇴비를 50% 이상 혼합한 퇴비를 가축분 퇴비라고 하고, 지정된 원료의 2종 이상을 해서 만든 것들을 퇴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일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15,000톤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들은 71%가 퇴비와 사료화로 자원화되고 있고, 가축분 퇴비의 경우 통계청의 가축 동향 조사 결과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축 두수가 1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가축분 발생량을 보게 되면 51,000톤, 51,900톤 가량의 가축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매년 매일같이 발생하는 두 유기성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품질 균일화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기술을 농가와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개요, 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해당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지와 본 과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 또한 조출된 결과를 통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들이 농업과 국가에 미치는 기대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비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 도심 속 악취, 불량 음식물 비료의 농경지 곳곳 오염, 음식물 쓰레기 고급 비료로 둔갑 등 다양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국민들에게 지금 다가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를 적절하게 하는 연구를 통해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과 농가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데 본 과제 기획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리빙랩 프로젝트라 하면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22년까지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현재 본 과제는 2년차 과제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하면서 있는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시피 퇴비와 공정 중 발생하는 악취, 또한 계절별, 지역별로 품질 불균일, 또한 연용시 염분 피해 우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용시는 동일한 장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동일 장소에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속되게 작물을 심는 것들을 연용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과제는 민관 산학 연구체를 구성해서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종화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총 5개의 기관과 5개 기관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데요. 2개의 대학과 산업체 2곳이 포함되어 있고 주관은 국립농업과학원이 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역할들을 보게 되면 지금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퇴비의 품질 평가와 실용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공동 1과제에서는 악취 발생 저감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공동 2에서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고품질 퇴비의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하며, 공동 3의 경우에서는 혼합 퇴비를 연용했을 때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4에서 원천 기술이 개발된 악취 저감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해서 얼마만큼의 실질적으로 악취가 제거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올해 초 국민 생각함과 설문지를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자원화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되면 찬성이 9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면 반대가 4.5%, 이 4.5%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이유를 조사해 보니 병원균과 비닐 및 불순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원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니 안전성 홍보와
제품 품질 보증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명칭 변경 부분들이 10%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면 좀 더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음식 부산물이 47%,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22%의 2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축분 퇴비의 포장지 뒷면에는 사용된 원료를 표시하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퇴비보다는 음식 부산물을 혼합된 퇴비가 조금 더 순화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음부터 발표를 뒷장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용어를 음식 부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부산물을 문제점이 발생하기 위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직매립이 2005년부터 금지가 됐었고 런던 협약 이후에 2012년도 가축분 퇴비와 하수온이가 해양 유출이 금지되고 2013년도에 폐수, 음식 부산물 발생 폐수가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퇴비와 사료화로 자원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육상에서 모든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73%가 퇴비와 사료화로 자원화되고 있는데요. 사료화는 각종 전염병 예방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 44% 퇴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 부산물 혼합 가축분 퇴비의 문제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퇴비화 공정에서 퇴비화 공정 중 발생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또한 염분 등으로 퇴비 품질 저하. 반면 또한 이 만들어진 퇴비를 농경지에 뿌렸을 때 토양과 작물에 염분이 미치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음식 부산물 가축분 퇴비가 조금 친숙하고 활용하는 데 부분들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집중하였습니다. 중점 연구는 바이오차, 그리고 미생물, 그리고 연형시험을 통해서 3년간 연형시험을 통해서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천 기술 개발로는 바이오차는 현재 악취 저감과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기능이 우수하다고 잘 알려져 있고 염분 흡착이 우수해서 비료로서 뿌려졌을 때 염류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음식 부산물과 돈분을 섞어서 만든 음식 부산물 퇴비화 과정 중 완겨 바이오차를 5% 섞었을 때 대표 악취 물질인 암모니와 메틸멀캅톤과 아세트알데하이드 세 종에 대해서 적용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암모니아는 최대 41% 저감, 메틸멀캅탄은 100% 저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50% 저감이라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원천 기술로서는 유용 미생물을 적용해서 악취 저감과 음식 부산물들의 무게를 줄이는 감량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분리원으로는 음식 부산물과 플라스틱 오염 토양 등 식물 금권에서 분리한 6종의 우수한 유용 미생물들 중에 복합 악취의 저감률이 높은 균주, 음식 부산물의 감량화가 우수한 균주, 그리고 무뿌리 생장 촉진을 우수하게 하는 균주 3종을 선발해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악취는 최대 41%를 저감했고 감량화는 미생물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대비했을 때 18%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식물 생장 또한 40% 증가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앞서 기술 개발된 두 가지의 원천 기술을 통해 고품질 음식 부산물 혼합 퇴비를 제조하였는데요. 완효성 펠렛 비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완효성 펠렛 비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최적 제조 조건을 확립하였는데요. 조립재로 들어가는 첨가제인 돌로마이트를 10% 첨가했을 때 가장 조립률이 높고 조립 강도가 높아서 완효성 비료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 비율이었습니다. 또한 뿌리 생장 촉진 균주인 페니바실러스를 같이 적용해서 토양에 뿌려졌을 때 식물 성장과 양분 공급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축분 퇴비와 음식 부산물 그리고 미생물, 바이오차를 섞어서 최종적으로 완효성 펠렛을 만들었는데요. 이 펠렛을 만든 결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작물에 대해서 실험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각 표에서 무처리와 그리고 BC는 바이오차를 언급하고 있는 거고 BC 플러스 미생물이 완효성 펠렛을 의미하는 결과들입니다. 무처리와 대비했을 때 모든 작물에서 생산성이 향상됐으며 무기질비로 100% 처리했을 때와 유사한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은
완효성 펠렛을 사용하는 토양 내에 무기질비를 50% 처리한 조건임에 따라 무기질비를 50% 처리한 조건과 비교를 통해서 완효성 펠렛이 얼마만큼의 비료에 가치 있는 고품질 효과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모든 4가지 작물의 무기질비를 50%와 BC 플러스 미생물 결과를 보시게 되면 모두 다 생산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무기질비로 100%와 처리했을 때 동일한 생산성으로 다음 개발된 완효성 펠렛과 무기질비를 50%를 처리했을 때도 무기질비로 100%를 처리했을 때만큼의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성과 악취 제거 기술 현장 실증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앞서 개발한 원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서 악취가 얼마만큼 적어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북 의성의 퇴비 생산 업체에 수직 밀폐형 퇴비 장치를 설치해서 저감물 실증화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치는 온열 히터 및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실험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현재 2년 차까지는 악취 저감의 실증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도출하지는 않았고 가동 테스트와 여기 장치에서 생산된 퇴비가 고품질 퇴비가 생산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바이오차 최적 비율을 3%, 무게비료에서 3% 적용하고 유용 미생물인 악취 저감 미생물과 음식 부산물 감량화시키는 미생물 2종을 같이 함께 적용해서 퇴비화 시켜본 결과 품질 1등급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냈으며 NPK 성분 모두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차에는 해당 장치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현장 실증화 값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용 재배 시 토양 환경 및 식물체 평가 내용입니다. 해당 실험은 저희가 전국의 3개 지역에서 작물 재배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개 지역에서 동일 작물, 4작물을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 부분들은 다양한 토양 조건, pH, EC, 유기물 함량들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실시를 통해 음식 부산물 퇴비가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 저희가 3년 동안 연용 실험을 함에 있어서 전염병이 발생 시 작물 수확을 할 수 없을 것을 대비해서 3곳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배지는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지 2곳에서 진행을 했고, 작물을 총 4작물로 염에 약한 작물인 고추와 상추, 염에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있는 배추와 토마토를 가지고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용 퇴비는 음식 부산물이 25% 혼합된 퇴비를 사용하였고 염분은 1.5%였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시는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2,000포장의 사진들입니다. 상단에 있는 사진들은 시설 재배지들의 사진이고요. 하단은 노지 재배에서 현재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퇴비 처리의 사진들을 보시다시피 각각의 저희가 구획으로 처리를 해서 모든 실험 처리는 3반복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 상추의 경우 총 4차 동안 생산량을 조사를 하고 토마토는 6차, 고추는 총 5차에 걸쳐 수확량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현재 3년까지 결과를 통해서 보다 정밀한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2년차 나온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추의 경우 무처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통계적 유의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노지에서 재배한 고추의 경우 음식 부산물 혼합 가축분 대비 3배량 처리 시 수량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배추는 가축분 퇴비 처리량이 늘어날수록 수량이 증가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연구팀들이 논의한 결과 시설 재배지에서 이미 EC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양에서는 음식 부산물 퇴비가 더 많이 투입되더라도 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스트레스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현재 2년차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 노지에서 EC가 높지 않은 노지 토양에서 염의 내성이 작은 작물의 경우 가축분 퇴비가 3배량, 즉 3배 이상의 처리를 했을 때 수량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결과는 3년 이후에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작물 연용에 따른 토양 환경 및 식물체 영향 평가입니다. 외부 환경 인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기온, 지온, 풍속 등을 조사를 했고 토양 시료 채취를 통해서 일반적인 토양 화학성과 용적 밀도 등을 통해서 토양 물리성을 음식 부산물 퇴비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하였고요. 저희가 음식 부산물 퇴비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가스 장애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육기간 내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농업과학원 기후변화 평가과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 내용들인데요. 드론 기반 정밀 작황 정보 검증으로 해당 기술은 햇빛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작물을 통해서 반사될 때 해당 드론에 가지고 있는 장치가 적색 파장과 근적외선 파장을 읽어서 다음과 같은 NDVI 식생 지수로 작물 활성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흥미롭게도 식생 지수가 저희가 실제 현장 관측한 자료와 아주 유사한 값들을 나온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 과제로 다시 돌아와서 토양 환경 영향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소디움과 포타슘과 같은 양이온 5종류와 클로라이드, 나이트레이트 같은 음이온 5종류 총 10종을 분석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작물별 양분 흡수량 뿐만 아니고 각 부위별 생체 중량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음식 부산물 퇴비를 통해서 현재 토양과 작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 부산물 혼합 퇴비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토양 내에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이온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체 엽중 주요 성분 분석도 토양과 동일하게 10종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분석하였는데요. 식물체 내에서도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음식 부산물 혼합 가축 퇴비의 적정 사용량 관리 매뉴얼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사용은 퇴비 중 양분 함량을 고려한 적정 사용량 설정과 화학비료와의 병용 처리, 효율 검증을 통해 화학비료 대체 효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까지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통해 적정 사용량 설정 및 사용 매뉴얼 개발을 음식 부산물 퇴비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파급 효과로는 음식 부산물 저감 및 처리 비용 감소와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 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건강한 토양과 농업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